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권기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채널에 나올 기회가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먼저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려요. 제가 인터넷으로 오늘 작가님 오신다 그래서 이전에 좀 서치를 해봤는데, 네. 와, JP모건도 그렇고 외국계 계열사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투자 채널이잖아요. 네. 재테크에 관련된 채널이라, 이런 이제 많은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PR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인지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요즘은 사회학과라고 변한 서울대 상대, 당시에는 상대라고 불렀죠.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첫 직장이 당시 한국에 지점을 열었던 모건은행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꼬맹이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1980년, 81년 양 2년 동안 월스트리트 본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당신이 제1세대 월스트리트 출신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죠. 그런데 은행 일이 사실 딱히 저희 몸에 잘 맞질 않아서 한 6년, 7년 정도만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산업 쪽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기업에 들어갔죠. 그때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홍콩, 독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저의 말하자면 자영업을 한 거죠. 창업을 해서 일찌감치 창업을 해서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누려봤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다가 또 끼니가 걱정될 정도로 돈을 잃어보기도 하고, 산업적으로 봐도 금융업을 떠난 다음에 주로는 무역업 그리고 영화업에 상당히 좀 오래 종사를 했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작게는 이런 안경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철강, 화공제품, 농수산품 이런 것까지 핸들을 할 정도로 광범위한 그런 산업에서 직접 발로 뛴 그런 경력이 한 20-30년 되네요. 그러다가 계속 해외에서 이제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도 홍콩에서 했고, 그래서 2005년경에 비로소 영국 귀국을 하고, 잠시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사고 파는 일을 계속 하다가, 그런 일이 사실은 전부 브로커리지입니다. 두 회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이라서 별로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B2C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책을 생각하게 됐죠. 원래 책을 또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책 읽고, 책 번역하고, 책 쓰고, 책 생각하고, 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12년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조그맣게 주식 투자를 제가 해봤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21년 우리 한창 코로나 직후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는 최고로 한 30억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이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체 투자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판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을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 어느 정도 맛보고, 그다음 또 산업 면에서도 여러 면에서 현장에서 발로 뛴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외부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월가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이시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물론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돈 벌었어요, 어떻게 성공했어요, 이 얘기도 들으면 좋지만, 그렇죠. 경험이라는 것, 내가 성공한 경험도 있지만 크게 실패하신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이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싶어요. 맞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했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오늘 그 책 이야기와 같이 해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시작해 볼게요. 네. 사실 저희는 먼저 저희 채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 주식의 뭐 나스닥백이나 S&P 5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처럼 안전한 그런 ETF 위주로 주식을 평생 꾸준히 모아가라. 네.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원래는 저희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많이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작가님 책을 제가 먼저 이제 받았어요. 네. 책은 그때 당시 안 나왔다 그래서 목차를 봤는데 목차에 전체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다 해주셔서 네. 주식 이야기는 이따가 마지막에 조금만 물어보고 그냥 책의 목차 그대로 질문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것만 얘기해도 저희가 오늘 재테크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질문해 볼게요. 네. 먼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벗어나기 책에서 서술해 주셨는데 저희 사실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에서 이제 여러 가지 ETF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근데 차이나 전기차라고 중국 전기차 관련된 그 ETF 종목들만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중국이 네. 또 중국 패권 갈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주식들이 많이 좀 하락했잖아요. 네. 전기차 파트는 그나마 방어를 했긴 한데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책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셨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국 전기차 ETF 말고도 많은 ETF가 있겠죠. 그렇겠죠. 사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이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이 이제 망가졌는데 결국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 좋다. 좀 물건들을 싸게 공급받지 않아도 좋다. 믿을 만한 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자. 친구들끼리 주고받자. 이래서 이제 프렌드 쇼링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냉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자꾸 드러나는 거죠. 거기다가 원자재를 국유화하는 혹은 무기화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 같은 코발트, 망간 이런 원자재를 무기화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강해지니까 더더구나 공급망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체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위기만 생겨도 금방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발 위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유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이. 그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중국이 큰일 났다. 경제도 침체돼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싸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만큼은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은 지금 굉장히 특이하고 위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원래는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세계의 시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서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 중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서 다른 대체 지역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들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지 같은 경우는 Alt Asia라는 용어를 직접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Alternative 대체적인 아시아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켜서 이제 알트아시아 이런 용어도 썼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세계의 공장으로서 혹은 세계의 시장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정도로 큰 지역을 꼽자면 단연 인도입니다. 인도는 국가 자체, 정부 자체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고 또 중국보다는 훨씬 열려있는 그런 사회이고 물론 나름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리고 인구수도 중국을 이제 곧 능가할 태세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굉장히 좋은 현재로서는 뭐 중국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그런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와 더불어 베트남도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1억이 넘는 인구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젊은 나라죠.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중국 못지않게 제조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서 베트남 또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중국을 대체할 만한 그런 공급선으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시장 쪽으로 본다면 뭐 그렇죠.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컸었는데 그쪽이 좀 이제 약간 저물다 보니까 다른 대체 시장은 없을까? 아까 말씀드린 인도 당연히 인도가 선두에 나서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폴란드라든지 동유럽 지역을 포함한 유럽 전체를 상당히 괜찮은 전망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꼽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이 난다면 그 재건 사업을 위시해서 많은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가 상당히 괜찮은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고 또 사우디를 위시한 중동도 물론 뭐 사우디 중동은 옛날부터 그런 원유에서 생기는 그런 풍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사우디를 위시해서 UAE나 이라크나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이제 벌어지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책에서도 그런 지역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켰습니다. 네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공급망에 대한 재편, 이미 이제 러시아 전쟁 때 이제 앞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고 지금 시작되고 그렇죠. 있죠.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공급망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가성비보다는 믿을만한 공급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구에 대한 중요성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인터뷰도 하고 많은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 뵀는데 다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투자하든지 간에 발전을 하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이제 대신해서 최근에 뭐 인도나 베트남 뜬다 다들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물론 개발도상국이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그래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 비대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인구 감소율이 제일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많은 게 이 인구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